라이브 저 뒤에 보이시는 커피 가디건 라이브인데, 보통은 이제 커피 가디건 라이브는 그 커들포드 워크샵 밴드의 함트에 지금 신청하셔가지고 들어오신 분들하고만 라이브를 같이 하는데, 오늘은 그냥 이것저것 뭐 수다도 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도 좀 나누고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보기는 그 커들포드샵 함트에 포함된 그 내용, 커피 가디건에 관한 내용만은 다시 따로 따서 제가 그 함트 방에만 올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 만약에 이제 이걸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함트 신청을 그 커들포드 워크샵 밴드에 들어오셔서 함트 신청을 해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오늘 해볼 이야기 중에 첫 번째는 커피 가디건 지금 진행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 유튜브에는 지금 뒷판과 앞판 작업한 게 올라와 있어요. 작업한 게 올라와 있는데, 뒷판과 앞판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연결하는 거는 뭐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뭐 연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딱 정해진 방법처럼 튜토리얼로 올리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한 가지로만 저조차도 한 가지 방식으로만 어떤 거를 계속 하진 않아요. 뭐 읽는 것도 그렇고, 뭐 전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 때문에, 특히나 바쁠 때는 저는 사실 소잉 머신도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뭐 정해진 방법으로만 하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올리는 그 어떤 방법을 이제 딱히 올려야 된다면은 커들포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벌써 여러 가지 방법이 이미 많이 있어요. 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근데 오늘 라이브에서는 이제 대충 그 모형을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돗바늘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법. 지금 돗바늘로 하는 거 보여드리기 전에 최근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최근에 지금 요거는 앞판 뒷판 좀 요거 오늘 이으려고 가지고 온 거고, 제가 앞판 뒷판 가지고 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작업 공간이 컴퓨터가 앞에 있어가지고 좀 좁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요 실이 조금 더 이제 게이지 상으로는 조금 더 굵은 실이다 보니까 조금 더 크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야 이쁘다 보이나? 여기 어깨에 앞판만 대볼까요? 오, 앞판만 대볼게요. 지금 버튼 밴드 없는 상태에서. 보라색 상큼한데, 보라색 생각보다 상큼하네요. 저 화면상을 보니까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어때요? 보라색 괜찮죠? 네네네, 보라색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라색이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보라색으로만 아이섀도우를 보라색으로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라색이 저는 은근 잘 받는 편이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도 괜찮은 것 같네요. 사실 보라색이 좀 애매모호한 색깔이긴 해요. 왜냐면 굉장히 화려한 색깔이잖아요, 그죠? 좀 애매모호한 색깔이긴 한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이너스과 맨딥 DK가 이제 보라색을 지금 다 쓰기 위해서, 보라색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분을 그냥 다 쓰려고 합니다. 요번에 커피 가디건 만드는데 다 쓰려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느낌이 보시면은 맨딥 DK라서 되게 빈티지한 느낌 확 날 거예요, 다 만들고 나면은. 그래서 그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가방을 어디다 갖다 놨지? 가방을 잠깐 가져와서요. 제가 최근에 지금 포스팅을 해두려고 유튜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디오 클립을 좀 찍어 놓은 게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그 인스타그램에 보시면은 애들 목도리, 그러니까 저희 딸이 고딩이 딸이 갑자기 이제 뜨개질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항상 뜨개질 해보고 싶다 해서 뭐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우리 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뜨개질
뜨개질 배우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한 번씩은 다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이 아마 목도리나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80% 이상이에요. 목도리나 뭐.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도리는 쉽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1번 목도리는 절대 쉽지 않아요. 초보 저는 이제 아마 이거는 수업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아마 이거 아실 겁니다. 수업 경력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절대 처음 오신 분한테 목도리 시키지 않아요. 왜냐? 목도리 시키면 처음 제가 볼 때는 한 반은 완성하고 반은 완성 못 하시는데 반 완성하시는 분들조차도 수업을 다 들어오지 않거나 수업을 다 들어와서 완성하시더라도 그 다음 절대 수업하지 않아요. 왜냐? 너무 지루해. 너무 재미없고 그리고 일단 뜨개질 하는 속도가 너무 느린 사람이 목도리를 뜬다는 거는 굉장한 도전인 거예요. 왜냐면 목도리, 여러분들 목도리는 이렇게 긴 거 이렇게 목에 한두 번 정도는 감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옷이랑 비슷한 그 야디지를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목도리 뭐 똑같은 동작만 계속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똑같은 동작만 하는 것이 익숙해지려면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이 뜨개질을 잘하는 건데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똑같은 과정을 하는 중간에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지금 과연 내가 지금 맞게 하는 건지 틀리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틀리면 해결이 안 돼. 본인조차도 이게 내가 맞게 하는지 모르는데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도리 만드는 게. 일단 틀리고 나면은 그 답답하다면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배우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 틀리면은 답답해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스스로 고치려고 하다가 막 망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수업하시는 분들한테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첫 그 수강을 들으시려는 분에게 목도리를 권하거나 목도리를 하겠다는 사람은 목도리를 시키는 거는 정말 앞으로 수업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나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목도리는 초보가 하기는 힘들다. 그 다음에 이 목도리도 과정이 있어요. 처음 시도하신 분들이 한 번에 한 걸 본 적이 없어. 나는 정말 우리 딸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한 번 시작해서 한 요만큼 하다 그만두고 한 몇 년 뒤에 다시 한 번 시작해서 한 요만큼 하다 그만두고 한 몇 년 뒤에 다시 이만큼 하다 그만. 근데 제가 경험상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한 게 목도리보다는 처음 하는 사람은 어쨌거나 뭔가를 빨리 끝내서, 왜냐하면 처음 하는 사람은 뜨개질 시작하고 한 6년 동안은 완성하는 게 일단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뜨개질 오래 하시는 분들은 완성 자체에 대한 부담감 별로 없어요. 언젠가 하면 된다는 생각이지 손에서 놓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한 6년까지는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막 이러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끈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뜨개질 자체가 이제 끈기를 요하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끈기 없는 사람은 뜨개질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재미를 먼저 느끼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공방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수업을 하신다면은 저는 이런 조언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일단 처음 오시는 분한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거를 해드려라.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을, 그리고 이제 뭐 물어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 한 80%는 물어보면은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난 그것도 정말 신기한 게, 본인이 이제 뭔가를 배우고 싶다면 이제 배우고 싶은 이유라든지 뭘 해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와서 뭐 아무거나, 또 어떻게 아무거나 해요.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럴 때 경험 있는 수업을 많이 해보신 분,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딱 집어줘요. 요런 거 추천 목록을 딱딱딱 내줍니다. 경험 없으신 분들은 손님이 원하는 거대로 가요. 왜냐? 그러면 그 손님은 다시 안 온다고 보면 돼. 왜냐면 너무 지겹거든.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가 뜻한 바가 있어서 어떤 거를
목표해가지고 그걸 딱 끝내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닌 바에는, 그런 사람이 아닌 바에는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인 경우에는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수업을 들으러 가시는 분들에게도 좀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쨌거나 여러분들 돈을 내고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니까 뭔가 알차게 뽑으려면은 그 가르치는 분한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런 거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려면은 어떤 것부터 해서 해야 되는지. 영상이 말이 끊기면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세요. 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은 아마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 혹시 영상 끊기는 분들 계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많이 끊기면은 제가 끄고 다시 한번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목도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딸도 그렇지만은 늘 목도리를 먼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짧은 거,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목도리 말고, 그런 거는 좀 뜨개질 어느 정도 해서 속도가 되는 사람이나 뜨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뜨개질 처음 해보려는 사람이 목도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키홀 스카프 같은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키홀 스카프 같은 거를 권해주는 게 그 사람이 인내심, 그러니까 어쨌든 완성을 하고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그 정도라고 봅니다. 한 요 정도 길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일반 그 목도리 뜨개질 하는 거에 한 3분의 1 분량이에요, 작업량이.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은 키홀 스카프가 구멍을 내거나 이렇게 중간에 구멍을, 제가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보시면은 사진 올라가 있는 거죠, 최근에 했던 거. 그래서 저희 딸은 저희 샵에서 좋은 실을 막 가져다 쓰는 거 뭔지 모르니까 그 비싼 좋은 실들을 막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망치고 그냥 내팽개쳐 놓고 중간에 하다 말고 이런 게 너무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네가 직접 네 용돈으로 필요한 재료를 사서, 그래서 네가 한번 끝까지 완성을 좀 해보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네가 어느 정도 자신이 붙으면 그때 이제 원하는 실 가져다가 쓰게 해줄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이소를 같이 갔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한 3일 정도 그 다이소에서 실을 사가지고 3일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목도리를 키홀 스카프를 마쳤어요. 드디어 그동안에 뭐 초등학생 때도 한번 해보고 코바늘도 한번 도전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한 번씩은 도전해 봤는데 다 안 되다가 이번에 완성작을 본 겁니다. 드디어 완성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이소를 갔더니, 저도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가 다이소를 왔다 갔다 가끔 많이 해요. 왜냐면은 올라갈 때는 새벽에 기차를 타야 되니까 이렇게 가방에 뭐 챙겨 가고 이러는 거가 귀찮아서 못 하는데, 막상 가면은 제가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 있죠.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 대기해야 되는 시간 있죠. 치료받으려면 또 한참 있어야 돼. 그런 시간 동안 손이 사실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찍 도착한 날에는 가끔 그 앞에 다이소가 있어요. 다이소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둘러보다 가는 때가 많은데, 그때 둘러볼 때 이제 실이 이제 있으면은 한두 개 정도 사가지고, 뭐 거기 가면 대부분 있는 거 있잖아요. 행주나 스세미 실 같은 거 사가지고 그냥 치료받는 대기 시간 막 한두 시간씩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때 이제 잠깐 뜨기도 하고 이러는데, 요번에 이제 저희 딸이랑 갔을 때는 사실 다이소에는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수세미나 행주실이 가장 많고, 그다음 소품실인데 대부분 폴리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고급을 바라시고 거기에서 뭔가 재료를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재미삼아 할 만한, 아이들이나 이제 초보들이 재미삼아 할 만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특히 뭐 수세미는 정말 많죠, 거기에는. 그러니까 수세미 같은 거 사실 거라면 다이소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성비로 봤을 때 그 정도면은. 근데 이제 소품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폴리 재질이니까 조금 그 뜨개질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의 성에는 안 찰 거예요, 대체로. 근데 이제 재미로 하실 거라면, 누군가에게 재미로 가르쳐 준다면은 굵은 실 같은 걸로 하실 수는 있겠죠. 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이런 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몇 개 들고 왔는데 다이소 가서 이것저것 종류별로 사봤어요. 한
한 타라에 1,000원이잖아, 1,000원. 이게 무슨 폭시? 제가 그 영상 따로 찍어본 거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옆에 영상에다 띄워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제주도 놀러 갔을 때도 너무 추워가지고 이 귀마개를 뜨기 위해서 다이소에서 급하게 코바늘이랑 실을 사가지고 뜬 적이 있었는데,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들 보시면은 대부분 뭐 수세미 실이 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소품용으로 나오는 실들, 굉장히 저렴한 실들이에요. 보통 이제 중국에서 제작하는 실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 라벨에 굉장히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Made in China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제작하는 굉장히 저렴한 실. 그리고 이제 여기 성분을 보시면은 성분도 뭐 합성수지 이런 것들 많이 써요. 보면 여기도 뭐 아크릴 5%, 폴리에스터 4%, 그 다음에 양목 3%, 뭐 이런 식으로 울 소재가 많이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보통 거기서 나오는 실도. 왜냐하면은 보통 한 탈에 1,000원입니다. 다이소 실은. 제가 아는 한 모든 실들이 한 탈에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이 퀄리티를 바라실 수는 없어요. 1,000원짜리에. 보통 이제 나일론 재질, 폴리에스터, 아크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나마 여기는 지금 양모가 조금 섞이긴 섞였네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부분도 아니고, 양모가 섞였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고급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도 병원에 갔을 때 좀 심심해서 다이소에서 이제 새로 나온 실이 있나 이렇게 둘러봤더니 요런 링구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뽀글뽀글한 요런 느낌의 요런 실들이 나왔어요. 근데 다이소는 매장마다 실이 뭐 새로 나온 게 있다 하더라도 재고가 없을 때가 많아요. 제가 원하는 양만큼 수량이 없을 때가 많고, 그 다음에 모든 색상이 있을 때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매장마다 좀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색상이 있다면은 수량을 채울 만큼 이렇게 좀 돌아다니지 않는 이상 한 번에 원하는 수량, 원하는 색상을 구하기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요번에도 가서 제가 심심풀이로 요거를 샀습니다.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 막내 애기를 줄 거 뭔가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 있는 동안에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그날 굉장히 추웠단 말이죠. 춥다 보니까 제가 하고 간 목도리가 너무 얇아가지고 두꺼운 목도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간 김에 제가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 이것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이 색깔은 좀 아기한테는 좀 예쁜 색깔이 아니에요. 뭐 어른이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저를 위한 목도리를 뜨기로 했어요. 보시면은 뭐라 하죠? 넣은 목도리라고 하나요? 이렇게 밑에 넣어가지고 키링 스카프 같은 거 만들어 보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아직 모자라죠? 이렇게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길어야 되겠죠? 지난번에 갔을 때 이거 2탈에 더 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샀었어요. 이거는 폭신폭신 소프트 뜨개실 40g인데 한 탈에 이것도 1,000원입니다. 요거는 재질이 보면은 폴리에스터 100%. 네. 그냥 폴리예요. 그러니까 폴리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보온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은데 워낙 두툼하니까. 네, 제가 이거를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개를 가지고 왔는데 딸이 자기 목도리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목도리를 뜨고 있습니다. 제가 실 고르러 갔더니 여러 가지 중에 이게 있었는데 요거를 한 10개 정도 샀었어요. 이런 실을 대부분 날개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요런 거 날개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날개사가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 재질이 폴리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날개사는 이 날개가 이렇게 잘 빠져요. 보이죠? 지금도 그냥 쓱 힘없이 이렇게 당겨 보면은 이렇게 빠져요. 특히나 좀 저렴이들은 이게 더 심합니다. 조금 그래도 가격대가 좀 있는 날개사들은 여기에 좀 단단하게 이렇게 엮임을 해놨는데 이거는 그렇게 딱 기대할 수 없는 가격대예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당겨 보면은 그냥 여기 고리에 이 실 가닥의 중간에가 걸려 있는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거는 빠질 수밖에 없는 재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기면 빠지기 때문에 세탁을 몇 번만 해도 벌써 이게
듬성듬성해질 실이에요. 그래서 잠깐 한 계절 정도 재미삼아 떠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거는 날개사가 안 빠지는 거는 참 드물기는 해요. 조금 가격대가 있는 거라도 날개사는 빠지는 게 좀 심한 것들이 좀 대부분이에요. 잘 나오는 것들도. 네, 그래서 잘 좀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긴 한데, 뭐 아이들이나 초보가 그냥 해보기에는 나쁘진 않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게다가 이제 날개사 같은 경우에는 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뜬 걸 보면은, 하나는 저희 딸이 떴고, 이제 제가 아기 막내 막둥이를 이제 떠주기 위해서 요거 남은 걸로 제가 막둥이 걸 떠줬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둘째도 하나 해줄까 싶어서, 왜냐면 10개를 샀기 때문에 제가 거의 우리 첫째면 어른 사이즈 정도 되는데 한 3탈에 좀 못하게, 3탈에 좀 안 되게 뜨니까 키올 스카프가 됐어요.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이것도 초보가 뜨기에는 조금 힘든 게, 날개사는 여기 보시면 코가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죠? 한 코가 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초보가 뜨기에는 사실 날개사가 쉬운 건 아니에요. 한 코를 보기가 너무 힘들고, 코가 빠져도 잘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내가 코를 빠뜨렸는지 안 빠뜨렸는지 그것도 잘 티가 안 나고, 틀려도 고치기가 힘들어요. 이걸 고치는 거는 특히나 저 같은 사람도 이 날개사의 중간에 뭔가 틀리면은 고치기가 좀 까다로워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떠놓으면은 그냥 뭉쳐있는 그 느낌대로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은 제가 요 줄만 떠가지고 디테일을 보여드리면, 이게 뭔가 잘못 떴다 해도, 잘못 뜬 걸 알아도 아래를 풀고 고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게 잘 안 보입니다. 코의 모양이며 뭐며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초보용은 아닌 건 확실해요. 네, 사실은. 하지만 이제 그냥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 정도. 저는 이제 저희 딸이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제가 고쳐줄 수 있었으니까, 아니면은 조금 실수했을 때 몇 번 잘라버릴 각오를 하고 그냥 겉뜨기로만 뜨면은 이렇게 북실북실하게 나옵니다. 겉뜨기로 양쪽, 그러니까 가터 뜨기 하면 돼요. 가터 뜨기 하시면은 이렇게 북실북실하게 나오고, 지금 제가 똑같은 실이 아마 다이소 가시면 당분간은 똑같은 실이 있을 텐데, 이게 색깔이 이 아이보리 색깔, 뭐 밤색, 뭐 이렇게 조금 색깔이 한 3-4가지 종류 있던가 한데, 매장마다 보면은 없는 색깔이 있어요. 이제 다 팔리고 없는 색, 좀 모자라는 색 이런 게 있으니까 저도 매장을 한 2-3군데 돌아다녀서 이 흰색을 구했어야 된다면, 저 흰색이 잘 없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샀는데, 지금 목도리만 한 3개? 저는 요번 계절에 아이들이 그냥 하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폴리긴 한데 생각보다 이 느낌이 애들이 좋아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이 목에 닿았을 때 되게 부드럽고 딱하고 이러니까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 쓰긴 괜찮은 것 같았어요. 요게 제가 지금 9mm 바늘로 떴어요. 9mm 바늘로. 우리 아이가 떴을 때 우리 아이 속도로 3일 걸렸고, 저는 한 몇 시간 안에 하나를 뜨니까 빨리 뜨고 싶을 때, 빨리 뭔가 선물해야 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9mm 정도의 굵기, 요런 굵기로 숭덩숭덩 뜨는 게 키포인트예요. 이렇게 좀 느슨하게. 왜냐면 날개사니까요. 뻑뻑하게 뜨는 것보다는 느슨하게 뜨시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렇게 해서 뜨시면 되고, 저는 중간에 구멍을 냈어요. 중간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끼우는 방식 있죠. 그냥 시중에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키홀의 모양이에요. 중간에 구멍 내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구멍 내서 이렇게 탁 끼우는 거 있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다이소에 갔더니 이런 실도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제 거를 또 이제 뭔가를 뜨고 있는 건데, 또 이렇게 뽀글뽀글 비슷한 링구사가 있었어요. 링구사. 근데 이제 이것도 거의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폴리 재질이었고, 단 몇 프로, 한 4-5%? 뭐 정확하게 그 퍼센티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가 조금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세탁을 하면은, 글쎄요, 이걸 세탁을 한번 테스트 삼아 세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실이에요. 왜냐면 저는 또 이런 폴리 재질을 평소에 안 쓰기 때문에 잘 몰라요. 폴리 재질 같은 경우에는
오래 안 가는 건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아주 옛날에 초보 때 저도 처음 뜨개질 할 때는 마트에서 이런 거 사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해외에는, 제가 해외에 살았으니까 해외에는 마트, 예전에는, 지금은 좀 없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마트에 가면은 그 크라프트 코너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해외에. 그래서 크라프트 코너에 가면 그냥 이런 다이소처럼 이렇게 뜨개질 섹션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거기 폴리 실 같은 거 막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뭐 이렇게 날개사 같이 약간 패션이 아니라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거 재미삼아 사와가지고 목도리 떴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다이소의 실도 약간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저렴하고 그냥 이제 재미삼아 떠볼 것 같은 그런 링구사나 날개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고, 요거는 이제 똑같이 키홀 스카프인데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뚫려가지고 지금 요거는 이 두 겹으로 해서, 여기 보이나? 이렇게 두 겹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원통으로 해서 두 겹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거의 끝나가는데, 이렇게 이 안에 넣는 거죠. 요 키홀 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둥근 부분을 먼저 해놓고 원통으로 하면은 금방 끝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뭐 키홀 뜯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거의 끝났어요. 이 부분만 이제 조금만 해서 마무리하면은 이게 한 4차례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끝에만 지금 마무리하면은 끝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저도 재미삼아 뜨는 요거를 이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조만간에 아마 오늘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이거는 길이 보시면은 한 대충 이렇게, 그죠? 이 정도 한 4차례 정도 하면은 어른 사이즈 정도 뜨는 그런 거고, 제가 실도 가지고 왔는데 실도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사실 다른 색깔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색깔이 없었어요. 그 매장에 또 여러 매장 막 돌아다니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한 군데서 이렇게 생겼더라고, 실이. 이렇게 좀 연한 색깔 하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딱 폴리 느낌이에요. 그냥 폴리 느낌.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남는 실을 스워치를 떠가지고 세탁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 영상을 남겨놓을게요. 다이소에서 실 사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시려는 분들한테, 저도 이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세탁 테스트를 좀 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제가 평소에 하는 대로 세탁했을 때 줄어듦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좀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재미삼아 뜨기에는 한 번쯤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오래 두고 이렇게 보관할 정도의 그런 재질은 아니에요. 오래 두고 쓸 정도의 재질은 아니고 재미삼아는 할만하다.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서 뭐 수세미실도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특별히 살 일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병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심심해서 사다 보니 그렇게 수세미실도 좀 사고 뭐 이것저것 사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되니까 새로운 실이 나오더라고요. 다이소에서 요즘에 또 새로운 게 나왔긴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뭐 밍크실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약간 그 인조 퍼 같은 느낌의 되게 굵은 그런 실인 것 같아요. 뭐 가방이나 이런 거 뜨도록 나왔다고 그 라벨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뭘 뜨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뭘 떠도 관계는 없겠지만 어쨌든 초보님들 하시기에는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오늘 착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드렸네요. 좀 지금 입고 있는 요거 오늘 착장, 요거는 니팅포 올리브 도안이었고요. 요 실은 시브니츠 퓨어 캐시미어로 만들었던 거예요. 보이시죠? 네, 이것도 인스타그램에 아마 아주 오래전에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겨울에 이렇게 비스테이로 입으니까 최근에 이거를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정말 따뜻합니다. 네, 그전에는 제가 많이 못 느꼈는데, 왜냐면 이걸 떴을 때는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이었는데 이제 막상 겨울이 되니까 정말 이거 캐시미어 이렇게 떠놓으니까 정말 보온성은 탁월하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게 네, 정말 복잡하고 좋아요. 캐시미어는 사실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캐시미어라 그러면은 글쎄요, 캐시미어는 사실 보온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비스티에나 아니면 반팔이나 뭐 이렇게 뜨셔서 안에다가 걸치고 레이어드로 뭔가를 입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사실은 캐시미어는 조끼
베스트 같은 거 만드시면 좋아요. 왜냐면 캐시미어가 열을 내보내지 않는 그게 있어요. 특히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한테 캐시미어 모자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캐시미어는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자를 캐시미어로 뜨시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시는 환우분들이나 아니면은 특별히 이 머리에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야 되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일반 성인의 경우는 캐시미어 모자는 제가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특히 남성분들, 왜냐면은 캐시미어는 열을 가두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보온성이 그래서 탁월한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수리에 열이 이렇게 뻗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여자분들은 탈모가 좀 덜하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이 차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머리, 특히 정수리에 열이 차는 경우에 캐시미어로 된 모자를 쓰시면 이게 땀이 차서 탈모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탈모에 안 좋아. 그래서 오히려 통풍이 될 수 있는 그런 울 종류를 더 추천드려요, 저는. 따뜻하지만 통풍성이 좋은 메리노. 네, 가격으로 봤을 때도 그냥 메리노가 훨씬 더 가성비도 좋기도 하거니와 머리에 쓰는 뭔가를 만들 때는 그게 더 좋아요. 캐시미어를 특별히 권해드리는 경우에는 저는 환우분들이나 특별히 여기에 이제 귀나 이런 부분에 따뜻하게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 나이 많으신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는 캐시미어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특히 나이가 젊거나 그리고 일반 성인의 경우 캐시미어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모자로는.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유로 베스트가 가장 실용성이 있어요, 캐시미어는. 왜냐하면은 열을 이렇게 가둬주는 효과도 있고 보온성이 탁월하지만 나머지 부분들, 베스트는 여기만 가리고 있죠. 그러니까 따뜻해야 되는 부분은 따뜻하게 잘 가려주고 열이 나가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은 사람, 특히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열이 많은 아이들은 캐시미어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요런데 열이 잘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해야 된다면 차라리 베스트는 정말 추천할 만해요. 캐시미어나 이런 걸로 베스트를 만드시면, 특히 어르신 분들에게도 캐시미어 베스트는 정말 선물하기 좋아요. 왜냐면 너무너무 따뜻하고 가볍게 걸치기 좋고, 그거는 선물하기가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비스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름에 떠서 이거는 정말 덥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여름에 떴을 때는 진짜 보온성이 너무너무 탁월한데, 근데 지금 겨울이 되니까 요걸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니까 거의 베스트 느낌인 것 같아요. 베스트처럼 따뜻하고 따뜻할 때 따뜻하고, 저도 열이 많아서 뭔가를 2겹, 3겹씩 막 껴입는 게 힘들어요. 막 이렇게 내복을 입는다든지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런 거 하나 덧대어 입거나 레이어드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정도가 좋아서 캐시미어 활용법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이런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착장이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커피 가디건, 보이시는 커피 가디건 있는 부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돌려서 잠시만요.